자, 이어서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분위기 괜찮은데요. 알아보죠.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이번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청명절 연휴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게, 구리 가격도 방금 전에 다루기도 했었었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이번 연휴도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연휴하면 아무래도 여행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명절 연휴 같은 경우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연휴를 지내게 되는데요. 연휴를 맞아서 중국 내 여행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짧은 만큼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꽃구경 입장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6배, 렌터카 예약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동통신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올해 청명절 연휴 기간 1인 평균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휴만 지내면 이제 3일간이기 때문에 다소 짧긴 하지만 이 4월 1, 2, 3을 이제 3일을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하면 직전 주말까지 합쳐서 총 8일간의 휴가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이 연차 사용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기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도 2019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해외 호텔 예약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패키지 여행 예약량도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고 시즌이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요. 그 뒤는 태국이랑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1인당 소비력 회복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국내 여행 기준으로는 1인당 소비력이 지금 2019년 수준을 회복을 했고, 이제 해외여행 소비는 아직까지 회복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이제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명절 이꼴 여행이다. 그렇게 되면서 여행객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연결해서 소비 모멘텀까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 근처 이제 대만에서도 지진 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네, 우선 금 소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갈 때 그리고 달러가 약할 때 오르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동 지역의 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점도 한몫하겠지만 최근 이제 중국 수요의 증가도 금 강세 요인 중 하나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민은행에서 금을 225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역대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규모 중 최대이고요. 중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일반인들도 금 매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중국 경제나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모두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대체 투자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 2월 달에 이제 중국 금 수입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를 했고요. 작년 한 해 중국의 금 제품 소비가 2,82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가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팬데믹 이전만큼 좀 급격하게 회복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이제 금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가 이렇게 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금 가격의 상승 여력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만 지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 8시에 이제 대만 동부 도시 화롄 동남쪽 해역에서 규모 2.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TSMC나 UMC 등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는데요. 대만 반도체 업체에서 생산하는 칩들은 이제 전 세계 소비전자 제품의 약 80% 탑재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에 좀 일부 차질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이제 규모 7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TSMC의 반도체 공장의 일부 석영 튜브가 좀 파열이 되고 웨이퍼가 부분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지진으로 TSMC의 생산 가동이 만약에
6시간 이내로 멈출 경우에 TSMC의 2분기 매출이 약 6천만 달러 감소를 하고 순이익은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번 청명절 연휴에 이제 추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대만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3, 4일 동안 규모 6.5에서 7에 달하는 여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소식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은 더 오르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계속 우리 쪽에 또 반사익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볼 텐데 최근에 이 중국 경제지표가 막 50을 좀 상회하게 되면서 확장세로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중국도 이제 좀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지표를 포인트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디플레 압력이, 디플레에서 중국이 탈출하느냐가 가장 지금 큰 관건이기 때문에 11일날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 전환했는데요. 3월 달에는 그래도 이제 춘절 효과가 좀 소멸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둔화하기는 하지만 수요가 생각보다 그 제조업 PMI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생각보다는 좀 건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자체도 플러스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PPI 같은 경우는 역성장 유지하겠지만 감소폭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이제 1분기 GDP랑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인민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내외 소비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투자가 정부의 주도 하에 좀 가속화되고 있고 생산도 이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3월 제조업 PMI도 지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요 지표도 1분기에 호조 기록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중요 지표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어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